네, 제가 경매물건 검색하다 보면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 토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유찰이 많이 된 이런 이제 토지들 찾고 계시는데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는 토지들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뭐 개발 아예 할 수 없거나 또는 어떤 뭐 유치권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유찰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 물건은요. 경남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임야인데요. 전체 약 1,700평입니다. 감정가가 14억이었는데 현재 최저가가 2억 9천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이 임야의 특징은요.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임야입니다. 네. 자, 근데 이 토지는 위치가 어떻고 또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 통영 2022타경 24805입니다. 경남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라는 곳이고요. 감정가는 14억 349만 5천 원이고요.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21% 2억 9천 434만 4천 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1,7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입찰 이력을 보시면요. 작년 11월 20날 법인이 단독으로 8억 5천에 낙찰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미납이 한 번 있었고요. 또 8억 8천에 개인이 단독으로 낙찰받았다가 또다시 미납된 사건입니다. 두 번이나 대금 미납이 이루어졌었죠. 그 이유도 무엇인지 알아보게 될 건데요. 위치 보시면은요, 바로 물건지 이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거제도죠. 여기가 통영이고, 그래서 바닷가 쪽에 있는 토지인데요. 이 토지입니다. 이제 세필지인데요. 여기 세필지. 여기 무슨 이제 골재 채취하는 그런 토지고요. 바로 여기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 물론 탁 터진 바다는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바닷가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시내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이 거제 시내 쪽하고 뭐 거리상으로 한 10분 이내 거리 위치하고 있죠. 토지 용기 확인서 보시면 일반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이게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물건명세서 보시면 육안으로 식별 어려운 분묘 소재 가능성 있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좀 불명한데요. 위성지도 통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해당 그 물건지가요. 요 핑크색 부분하고 요쪽 부분하고 포함되어 있는 건데 뭐 사실은 뭐 분묘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근데 뭐 무연고 분묘가 있다는 취지 같긴 합니다. 봉분이 이제 무너진 분묘가 있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봉분이 무너진 분묘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죠. 나무에 이렇게 가려져서.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 허가 득하여 토목공사 중 장기간 중단 상태이며 건축 허가를 득한 것으로 조사되나 건축허가 취소 여부 등 확인 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특히 이런 이제 개발하다 중단된 토지에는 항상 건축 허가권이 남아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낙찰받은 사람과 이 건축 허가권에 관한 문제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정평가서 보시면 지금 총 토지 4필지입니다. 여기 총 4필지고요. 지목은 모두 임야고요. 자연녹지, 일반공업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총 4필지입니다. 이렇게 4필지. 그래서 자연녹지하고 일반 공업지역하고 현재 혼재되어 있는 상태고요. 바로 여기 도로가 옆에 여기 바닷가 쪽에 접하고 있는 토지인데 여기 이제 지목 여기 잡종지를 통해서 이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토지를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건축 허가권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하다가 중단된 경우 내가 이걸 낙찰받았을 때 과연 건축 허가권을 내가 승계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한 토지에 대해서는요 기존의 건축 허가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받은 사람에게 또다시 신규로 건축 허가가 나질 않아요. 기존 건축 허가권을 승계받거나 아니면 기존 건축 허가권을 취소하고 신규로 신고하거나 허가받거나 요게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요 규정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 2296 판결이에요. 각 규정의 문헌 내용 및 형식, 건축 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 건축주가 누구인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하는 점, 건축 허가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 변동이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건축 허가의 효과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 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 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닌 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토지와 토지의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 절차상에 확정된 매각 허가 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 서류 등은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에 관한 구건축법 시행규칙 11조 1항 1호에 규정한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대법원 판례는요, 사실상 이 토지 건축 허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낙찰받고 기존 건축주한테 승계받기 위해서 승계 요청을 하면 어떨까요? 채무자가 건축주일 수도 있고 토지 소유주가 아닌 제3자가 건축주일 수도 있는데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겠죠. 그냥 뭐 쉽게 내어주진 않겠죠? 네. 그러면 토지는 토지대로 뭐 싸게 낙찰 받았겠지만 건축 허가권을 승계받기 위해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토지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자를 해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례를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대법원 판례 보신 것처럼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확정된 매각 허가 결정서와 매각대금 완납 서류를 통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 서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주의 동의나 어떤 승계 관련된 서류 절차 없이 낙찰자가 단독으로 건축주의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혹시 뭔지 찾으셨어요? 제가 이런 내용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젠 좀 알 때가 되지 않았나요? 자, 대법원 판례에서는요, 이 주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나 문장을 아주 잘 빼내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토지와 토지의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이라 그랬잖아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을 모두 낙찰받고 그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서를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건축 중인 건축물이 없이 건축 허가는 받았는데 토지만 매각이 됐다면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과연 건축주 명의 변경을 허가 결정서나 매각대금 완납 서류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이와 관련된 법제처 해석이 있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시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 서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의 요지는요, 건축허가 후 토목공사만 이루어져 외관상 건축물의 외형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제출한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 서류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법조체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에 대한 회답은요, 건축 허가 후 토목공사만 이루어져 외관상 건축물의 외형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제출한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 서류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게 대법원 판례는 아니고 법제처의 해석이긴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담당 공무원은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일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답변을 했느냐 보시면, 건축 허가 등을 받아 착공 신고한 뒤 건축물로서의 외형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토목공사만 이루어진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라면 아직 외형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은 해당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각허가 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비추어 볼 때 경매 대상이 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은 매각허가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되고 완납 서류로는 건축물의 권리관계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했죠. 자, 건축 허가권은요, 토지에 수반된 어떤 토지에 종된 이런 부합물이 아니거든요. 건축 허가권이라는 것은 장차 이 토지 위에 지어질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 건축물에 수반된 권리잖아요.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토지만을 낙찰받은 거잖아요. 이 토지와 건축 허가권은 전혀 별개거든요.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에게 건축 허가권을 그대로 승계받도록 한다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건축물의 외형을 갖췄고 그 건축물이 매각에 포함돼서 매각허가 결정서에 그 건축물에 관한 것이 포함이 돼 있었다면 이는 기존 건축주의 동의가 없이도 낙찰받은 사람이 단독으로 허가결정서와 매각되고 완납 서류로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보셨던 그 토지 같은 경우에 어떤 상태인지 감정평가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약간 경사진 면이고요. 바로 이 부분인데 어디다가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늘고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것 같은데 뭐 감정평가서상의 사진상에는 지금 뭐 건축물의 외형을 갖춘 이런 공작물이나 건축물이 있어 보이진 않죠. 그러면 기존에 이 건축 허가권을 승계받을 수 없다면 뭐 건축 허가권 가진 자에게 승계해달라고 요청하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제 기존의 건축 허가권이 이미 취소된 상태면 낙찰받은 사람이 신규로 신청하면 되는데 기존의 건축 허가권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다. 그럴 때 취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축법 11조인데요. 7항을 보시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네,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받고 2년 동안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해야 되고요. 또 이로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취소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게 특히 경매와 공매 관련된 건데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래서 그 경매 물건에 건축 허가에 대해서 착공 신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3호가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착공 신고 후라면 착수하지 않았거나 착수했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 착수의 의미는 무엇이냐? 요걸 좀 알아볼게요. 대법원 2012도 2973입니다.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 부지에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 수목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 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에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이제 그 건축하다가 중단된 상태의 토지에서는요, 늘 이런 건축 허가권과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나게 될 건데요. 잘 알고 입찰하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누군가가 여기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건 건축을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허가권을 승계받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이 물건에 있어서는 낙찰자가 단독으로 승계는 안 되겠죠. 현재. 건물이 뭐 지어져 있었고 건물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이게 이미 취소된 상태면 신규로 신청하면 될 거고요. 만약에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담당 공무원으로서는요. 아까 건축법 11조에 나오는 규정처럼 그
규정에 적용이 된다고 해서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취소하지는 잘 않거든요. 어떤 민원에 의해서 취소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통 취소 업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취소가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이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법하게 취소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새롭게 신청을 해서 바다가 보이는 멋진 곳에 뭐 예쁜 주택이라든지 카페를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현장 가보지 않고 그냥 나타난 서류만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현장도 가시고 그리고 관공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건축 허가 승계, 취소, 신규 허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저희 PL에두 원격 평생교육원에서는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경공매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경매 기초과정이나 심화과정을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경매 물건들 중에 우량한 물건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정기구독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구독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매월 한 10건에서 한 15건 정도 우량한 추천 물건들, 뭐 상가, 건물, 재개발,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양한 테마별로 저희가 물건을 엄선해서 현장도 다 다녀오고요. 사진도 동영상 저희가 다 재촬영이 옵니다. 물론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도 사진이 있는데 사진 화질이나 또는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다는 거 아시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을 다시 잘 해서 여러분들이 물건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도 제공해드리고요. 또 인근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그 물건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시세라든지 주변 환경 상태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해 와서 여러분께 분석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량한 물건 찾는 분들 괜히 시간 낭비하고 막 손품 파느라고 막 애쓰지 마시고요. 저희 옥수업 사이트를 통해서 추천 물건 정기구독 서비스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고 쉽게 우량한 물건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이 검색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기구독 신청하는 링크는 제가 아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